자, 이번에는 회로도 그릴 때 우리가 캐패시터를 전원용 노이즈 억제 부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약간의 주의 혹은 좀 더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전자회로 설계할 때 그 회로의 전원에는 큰 캡이 있는 게 어느 뭐로 다 유리합니다. 캡이 크면 클수록 전류 변동에 의한 전압 변동 효과가 억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회로를 컴퓨터상의 가상의 데이터가 아닌 PCB라는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큰 캡을 달아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즉 적정한 타협이 필요해요. 물론 전원이 안정적인 게 좋지만 그걸 위해서 가격적인 거나 공간적인 거를 너무 많이 희생하는 것도 답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물론 소자마다 다릅니다만 SMD 부품 하나당 통상적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은 100나노 하나를 부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00나노. 물론 이제 좀 더 전류 변동률이 크다든가 하면은 좀 더 큰 걸 붙여주는 게 유리하죠. 옛날에는 세라믹 캡이라고 해도 100나노보다 1마이크로로 뭐 용량을 큰 걸 쓰고 싶어도 사실 부품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새는 지금 시대는 사실 뭐 동일한 크기고 뭐 100나노에서 뭐 1마이크로 패럿 바꾸는 건 예전처럼 어려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은 선정하거나 내가 쓸 수 있는 다양성이 충분한 시대인 거죠. 그래도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품의 차이가 큰, 크기의 차이가 큰, 혹은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쓸 회로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자료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 거 자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손대서 우리 연구실 자료가 되면은 계속 연구실에서 그 자료가 남아서 어떤 과제나 향후 뭐 계속 자료로서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회로는 그 232 포트로 통신을 하는 그 통신용 소자인데, 물론 얘가 연속으로 통신한다고 치면은 요새는 232라고 해도 옛날처럼 속도가 느리지 않거든요. 뭐 요새는 보통 1mbps나 뭐 10mbps까지도 막 쓰는 경우도 많아요. 거리가 가까우면. 그래서 큰 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너무 크면은 약간 그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20 마이크로 페로짜리는 굉장히 큰 캡이에요. 특히나 이 회로는 메인 보드에 있는 5V 전원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절연된 5V를 따로 전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절연 전원은 물론 뭐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요새 나오는 소형 절연 DC-DC 컨버터를 쓴다면 보통 1에서 2W급이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이런 부품들한테 부하에 이렇게 너무 큰 캡이 붙어 있으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네, 첫째로는 이 전압을 올리는데 초기 때 많은 전류가 필요하고요. 이게 아셨죠? 이 캡이 너무 크면 0에서 5V 올라갈 때 컨버터가 자기 최대 출력 전류가 있기 때문에 이 와테지가 리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오버런 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절연 회로 부분만 다른 회로에 비해서 부팅 속도가 느려지는 또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이거는 통신용 부품이기 때문에 실제 노이즈가, 우리가 노이즈라고 생길 만한 거가 고주파 노이즈거든요. 물론 NXQ는 고주파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왕 캡을 붙인다면 세라믹이나 필름 캡을 붙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큰 전해 캡보다는 차라리 세라믹으로 해주는 게 훨씬 낫고요. 크기 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크기 면, 어떤 회로가 차지하는 면적도 훨씬 낫고. 그래서 이제 회로 같은 거 수정 보완할 때는 물론 회로의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좀 그 회로 규모에 맞는 적정한 부품을 고르는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이제 연구원분들도 회로 그릴 때 물론 다른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회로들도 있고 제가 그린 회로들도 있지만 내 손으로 그린 게 아닌 이상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그린 회로도 보면 많은 실수들이 보여요. 그것처럼 저기 뭐 논리적 에러는 아니지만, 논리적 에러죠. 그러니까 아예 회로적으로 실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 칩 하나를 위해서 120 마이크로 페로짜리 전해 캡을 붙이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그런 약간 의문도 가져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는 분 잘 물어봤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 보면 회로적으로 별로 눈에 안 띄죠. 전자회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로 그릴 때 좀 유념하셔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